네, 체크인 차이나 시간입니다. 신일섭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중국 시장 함께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부터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기술주 위주였던 상승 장세에 지금 그 다우 나스닥 중에 특히 뭐 나스닥이 이끌었고 거기에 중심에 뭐 애플, 구글, 페이스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그 강력한 상승을 박스권을 살펴 가는데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었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미약품이라던가 다 바이오주스 다 살아났어요, 솔직히. 그쵸. 메디톡스라던가 지금 거의 뭐 역사적 신고가에 다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후발로 움직인 거고, 이제 다시 나스닥이 어제 급등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스피와 코스닥이랑 다우랑 나스닥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은 메이저 마이너인데 이게 개념이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코스닥도 사실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건데 지금 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좀 키워놓으면 자꾸 다 가버리는, 좀 아쉬운데, 어쨌든 다우 나스닥은 완전 약간 동등하잖아요. 성격이 틀린 거지. 그래서 그 성격이 틀리고 동등한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우보다 나스닥의 상승이 지금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술주가 다시 강세라는 거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술주 위주의 강세가 다시 시작됐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상해나 심천을 보셨잖아요. 포트폴리오 구조상 기술주 위주가 아닌 시장이잖아요. 보통 그 다우랑 나스닥을 비교하면 다우에 더 가깝고, 전통적이고 좀 인프라 관련 산업이라던가 전통 산업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보통 그 은행이라던가 뭐 금융업종, 그리고 뭐 석유화학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업종의 포트폴리오상도 상반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그때 계속해서 말씀드린 선도 증시와 후발 증시의 개념에서도 이제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선도 증시와 후발 증시가 왜 갈려요?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그렇게 나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뭐 선발 증시로 가든 똑같이 후발 증시겠죠. 근데 선발 증시, 후발 증시라는 것은 가는 방향과 흐름이 틀리기 때문이거든요. 시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나스닥이 다시 강세라는 것은 상해 심천은 다시 강세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올라왔지만 결국 나스닥이 다시 강세를 띠는 날은 상해 종합이나 심천 종합이 같이 가기에는 힘들죠. 같이 동반해서 비슷하게. 그러니까 상해랑 심천 오늘 보면은 갈리고 있어요. 밑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했지만 강세, 초강세를 띠기에는 지금 어려운 흐름입니다. 홍콩 H도 마찬가지예요. 0.51% 그 하락을 하고 있는데, 홍콩 H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홍콩 H의 1위 종목이 텐센트 홀딩스지만, 텐센트 홀딩스의 성격은 사실 반도체라던가 IT라고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성격을 띠고 있죠. 텐센트 홀딩스. 그래서 차이나 모바일도 통신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완전히 따라가기에는 힘든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충분히 왜 지금 이런 그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겠고요. 그건 아마 이번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선발 증시 포지션을 한번 잡으면 걔가 이제 주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생명력이 끊기면 그 대세 상승장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결국 나스닥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다 엇갈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종목, 요즘에 뭐 차이나 펀드 다시 뭐 그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역시나 차이나 인덱스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는 실패할 확률이 높죠. 아까 보시다시피 후발 증시의 약점이 있는 데다가 기술주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주 위주가 중심인 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인덱스 펀드를 추종하는 건 힘들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업종이나 섹터나 지금 종목으로 접근해야 될 때입니다. 보면은 그 특징주들을 보면 뭐 천진 자동차 부품, 횡점동자, 강봉 리튬을 꼽아놨는데, 강봉 리튬만 보겠습니다. 지금 그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해 심천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밑에서 버벅대고 있는 후발 증시인 반면에, 이렇게 종목을 선택을 하면, 물론 종목을 잘 선택하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강봉 리튬이라는 회사는 오늘도 5.82% 급등하고, 오늘만 5.82% 급등하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아니라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죠. 계속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보면은 그 중국 전기차 비아디 있죠. 그 워렌 버핏 투자한 회사. 칠레 리튬 업체 공급 계약 논의라는 4월 7일날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칠레의 리튬 생산 업체가, 칠레가 리튬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여기 있어요. SQM이라는 회사. 그리고 미국의 엘버말. 이 두 회사가 리튬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봉 리튬은 중국에서 가장 큰 리튬 회사입니다. 근데
계속 그 보시면 텐센트 홀딩스가 비아디 지분을 사들였다는 소식을 저번에 알려드렸죠. 텐센트 홀딩스가 돈이 너무나 많아요. 벌어들인 돈이 많아서 뭐 카카오라던가 뭐 네이버 같은 사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여가지고 텐센트 홀딩스가 이제 그 전기차 회사 지분까지 사들이는데 보면은 리튬 회사도 사들이고 있거든요. 자, 강봉 리튬과 천재 리튬이 아까 그 칠레 SQM이 세계 양분하고 있는 회사라고 했죠. 천재 리튬은 칠레 SQM의 지분 2.1%를 사들였고 강봉 리튬은 아르헨티나 리튬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을 19.9%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데 막대한 자금력으로 자기가 하는 사업을 한 방에 기술력을 따라잡고 키우려고 다 사들이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보면 테슬라의 주가는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뭐 테슬라가 현지 중국 공장 만드는 거를 지금 중국 정부와 의논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가 거기에 진출하면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비아디도 지금 그 방향성은 못 잡았지만 테슬라의 그런 길을 본다면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강봉 리튬이 먼저 이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세계적인 회사, 리튬 회사의 그 지분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그 강력한 어떤 그 리튬 그 사업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봉 리튬 같은 회사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이나픽 시간에는 닥터팽 텔레콤,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사실 그 텐센트 홀딩스가 갖고 있는 QQ 메신저의 그 어떤 캐릭터 아시죠? 펭귄이에요. 물론 펭귄하고 관련 없지만 이것도 팽자가 들어갑니다. 중국 최대의 민영통신 업체고요. 그 북경텔레콤이라던가 뭐 장성광대역 그리고 팽박사 데이터 센터 이런 주요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 그룹의 그 사이트인데요.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게 보면은 통신업체지만 비디오나 이런 뭐 그것도 방영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영화들도 지금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어나는 어떤 통신에서의 그 발전 단계, 저번에 그 통신회사에서 소개시켜드린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5G 시대에 지금 전부 다 올인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건 이제 통신회사 쪽에서 하는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대규모 지분 확대 계획 을 밝히면서 이 기업도 그 계속해서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IDC라던가 온라인 보안 사업에 진출하면서 사업 분야를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익계산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꾸준히 늘어왔고요. 영업이익도 2배가 되었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내용이 좋으면서 기술적인 내용까지 맞아떨어지면은 사실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2013년에서 2015년도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때 그 상해 증시가 급락할 때 똑같이 다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전에 강봉 리튬 같은 회사는 시장의 흐름과 관계없이 그냥 갔잖아요. 실적도 좋아요, 그거는. 근데 이것도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져 있을 때 만약에 기술적인 분석이 이렇게 처져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까지 안 좋으면은 그건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아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기술적인 내용이 그 나빠져서 위치 에너지가 낮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을 했습니다. 저번에 그 차이나픽 시간에 소개시켜드린 종목 중에 기술적인 분석이 망가졌는데 조금 몇 주 후였죠. 2주 후인가 3주 후에 봤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흐름이 보였어요. 어떤 종목이.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했을 때 그 사업이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면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IDC라던가 새로운 산업에 진출한 보안산업, 온라인 보안산업, 거기에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 위치 에너지가 낮아졌다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팽 텔레콤 같은 경우에 강봉 리튬처럼 이미 뜬 그 기업이 아니라 밑에서 지금 버벅대고 있지만 박스권 하단부에 있고 그런 새로운 산업들이 펼쳐질 그런 그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서 어떤 그 매수 진입 포인트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해 증시에 있어서 특징주들과 더불어서 닥터팽 텔레콤 종목까지 함께 좀 점검해봤습니다. 체크인 차이나 시간이었고요. 신일섭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